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을 해명하면서 했던 구급 공무원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다시 한번 힘을 실었지만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은 권 직무대행 체제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코로나 확산 때문인지 아니면 지지율 하락세 때문인지 중간에 중단한다는 선언도 있었지만요. 결국 하루 만에 재개를 했었습니다. 다변가이자 달변가인 윤 대통령의 소통 본능 때문이었던 듯한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좀 달라졌습니다. 답변이 짧아진 건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말을 아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형 집행 정지를 앞두고 사면 여부를 물었을 때 즉석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던 한 달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대개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청을 하는데 그 사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네, 다음 달 광복절에 대규모 특별 사면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첫 사면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실제 사면의 결과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결단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대통령은 말을 아끼는 대신에 장관들을 앞세웠는데요. 이 정부가 하는 일, 정책을 장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도 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들 잘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네, 이른바 스타 장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언론에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 나와도 좋으니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스타가 되려면 다정의 시청 필수죠.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네, 윤 대통령이 이 스타 장관을 강조한 이유요. 부처에 자율성을 주고 또 자체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라는 거겠죠. 윤 대통령은 앞서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공식 발표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엇박자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부처에서는 한동안 혼란을 겪었었죠.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노동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노동계의 초미의 관심사는요. 대우조선해양 파업 문제, 공권력 투입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불법은 안 된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경찰력을 포함한 공권력 투입도 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네, 대신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나서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등이 모두 나서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파업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는 소식 뉴스픽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법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마이크를 다변화하는 것, 스타 장관이 나오는 것 긍정적인 현상이지만요. 말을 아끼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나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을 끄는데요. 윤 대통령 대선 때는 절대 이 두 가지는 안 하겠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나와서 잘했건 잘못했건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달라진 점이요. 민생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지역 아동센터를 찾았는데요. 공공부문의 지출을 줄여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유의 소탈한 화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수 한번 하자. 너희들 다 2학년이지? 응? 당신 초등학교가 몇 년이나 된 학교인 줄 아나? 선생님. 100년. 맞아. 할아버지의 부모님 세대도 창신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나도 어릴 때 이 동네에서 컸어. 그래. 이름이 뭐예요? 할아버지? 윤석열.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키우지. 어떤 음식 좋아하시냐요? 음식? 네네. 할아버지는 뭐 다 잘 먹어. 근데 김치찌개를 좋아하지. 나도 김치찌개. 아 그래? 김치찌개. 또 매운 건데 괜찮아? 네. 너희들은 뭐 햄버거나 피자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네, 어린이와 강아지 여기 음식 얘기까지 하는 모습인데요. 호감도를 높이는 3B 마케팅 이론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본격적인 지지율 올리기에 나선 듯한 모습으로 읽히는데요. 이런 행보가 영향을 좀 미친 걸까요? 일단 지지율 하락세는 멈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RN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는 35.6% 그리고 부정평가는 61.6%였습니다.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3.1%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1.9%포인트 하락한 모양새인데요. 격차가 좀 줄어든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 긍정과 부정 격차 26.26%포인트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 문제 같은 여전한 잡음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야권에서는 대통령실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실장이 어디 있으며 정무수석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소통수석은 이번에 처음으로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셨던데 지금 현재 친척 이런 사람들과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걸러줬어야지. 네. 뭐 대통령이 아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논란이 됐던 구급 공무원 비하 발언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본인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졌다면서 이렇게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당도 그렇고 정부도 좀 하락하고 있고 각종 논란으로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 저희 부독의 소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과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네, 권 직무대행의 발언이요. 청년층에서 특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이런 게시물이 밈처럼 확산이 되면서 6개월 임시체제인 권 직무대행 체제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의 가치까지 흔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현 정부에 대한 성격 규정은 중산층 공정국가입니다. 이른바 공무원이 되려면 노량진이 아니라 성동구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정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준엄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인식, 태도, 표현이거든요. 예. 안 된다. 네, 장제원 의원도 이 권 직무대행의 발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이 지적을 받아들인 거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 의원 역시 권 직무대행의 사과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달라라고 하면서 힘을 실었는데요.
대표께서 사과하셨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표현이 조금 거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또 당내에서 얘기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당의 지도자가 수용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당이 건강하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꾸만 갈등설이 불거지는 윤핵관 두 사람 적극적으로 이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사하고 또 조기 전당대회 주장도 공개적으로 펴고 있지 않은 이 장제원 의원은요. 법사위원장직도 양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과 직접 소통을 했다면서 권 직무대행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장제원 의원에게 어제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자기가 김도우 의원보다 나이가 어려서 같은 선수지만 나이 많은 김도우 의원이 하는 것이 자기는 그것이 순리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양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사실을 발표를 했고 의원들로부터 장제원 의원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은 같은 삼선이지만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이 김도읍 의원에게 양보를, 그러니까 기회를 돌린 셈인데요. 엄마, 어이 브라더. 어이 브라더. 브라더. 예, 브라더. 네, 다시 브라더 정치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몸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른바 간장연대, 김장연대 이런 부분들과 또 의원총회와 모임 등 각종 행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장제원 사무총장설에도 반박을 했는데요. 아니 당대표가 없는데 무슨 당대표가 누군데요? 그분이나 시켜준대요? 정말 너무 우리 나가지 맙시다. 너무 앞서 나가서 의총을 가도 해석, 안 하도 해석, 의원님들 공모임에 참 진짜 정말 좋은 주제가 있어서 가고 싶은데도 가면은 또 해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무슨 연대가 시동을 걸었다는 둥. 어? 안 가면 왜 안 갔을까? 네, 하지만 이 6개월간 한시적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흔드는 목소리는 오늘도 나왔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사퇴,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오늘 의원 모임 새로운 미래를 마치고 나온 김기현 의원이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국정 동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런 절박한 위기감을 우리 스스로 느끼면서 뭔가 우리가 달라지는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도요. 오늘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민당정 토론 모임을 했습니다. 안 의원 역시 현재 경제 상황 등을 위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권 대표 직무대행 체제 또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입장까지 내일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죠. 책임을 우리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 내일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지역에 돌면서 당원들 만나고 있는데 뭐 그런 문제도 다 포함해서 사실 오늘 토론회와는 상관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내일 어떤 입장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동시에 오늘 연이어서 의원 모임을 따로 열면서 당내 스킨십 점점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간의 이른바 윤핵관 갈등은 봉합을 하는 모양새인데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 말 줄이고 스타 장관 나와야. 9급 공무원 발언에 고개 숙인 권성동 직무대행, 장제원 의원 진정성 있다.